네, 2020년 7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이 문제가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검언유착 사건인데요.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조금 더 많은 취재는 이제 증거를 하나씩 잡아가겠지만 언론 공작이구나, 대언론 공작이고 대검찰 공작이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서 저항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좀 의견을 밝히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에 이제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있지만 또 그 기자보다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보게 되면 토사구팽 당하는 처지죠. 사실은 두 사람이 뭐 검찰총장과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인가요? 를 하면서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또 세상이 바뀌어갖고 문재인 정권에게 몰리게 됐습니다. 완전히 토사구팽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정권이 바라는 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엔 어떤지 몰라도 윤석열 씨는 총장이 될 때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수사 방향을 바뀌니까 이제 토사구팽을 당하게 됐는데, 그러한 윤석열 씨가 국민들이 뽑은 야권의 제1일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윤석열 씨를 치기 위해서 그의 측근으로 보이는 한동훈 검사장을 치는 게 보이고, 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또 희생양으로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하게 되고, 이동재 기자를 침으로 해서 한국 언론에 입을 다물겠다고 하는 아주 그냥 의도가 딱딱 보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고 최강욱 의원이 떠들고, 뭐 그 위에 다 뭐 국회 정보위원장을 누가 시키고 쭉 보면서, 아, 저 친구들 옛날에 저거 했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 저희 의지입니다. 이 검언유착은 어떻게 시민단체, 한 개의 시민단체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일부 언론기관, 그리고 일부 권력자가 합세해 만든 공작입니다. 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동재 기자가, 채널A 기자가 취재 의지가 있어서 수감 중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대표에게 4번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 오고 간 내용은 다 교도소에서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철 씨를 대신해서 사기 전과가 있는 지모 씨가 이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의 대화가 녹음이 됐고요. 그 녹음이 MBC에 제공이 돼갖고 MBC에서는 검언유착이라고 확정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뭐 민원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자하고 성명불상, 결국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죠. 그 사람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강욱 의원들이 나와서 뭐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와중에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대화한 녹취록이 나오자 KBS가 또 뭐 또 증거라고 떠들었다가 작전을 하듯이 막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니까 바로 사과를 해버렸었죠. 네.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작전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검언유착을 떠드는 사람들을 과거를 보면요, 사람을 알려면 되게 사람들 만난 프로필 먼저 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궁금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에 술이 취해갖고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뭐 조선일보 사주, 뭐 X가, 이런 욕을 술이 취해서 했던, 아주 이 언론에 대해서 아주 그 불만이 많은 사람이죠. 네. 언론을 잡고 싶겠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요, 군 법무관 시절에 6본을 수색했던 법무관 출신입니다. 최강욱 씨. 촛불 사건에도 좀 관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6번의 압수수색은 육군의 장군 진급 심사 문제로 일어났는데,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남재준 총장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육군에서 자기네 원칙대로 진급자를 대령해서 장군 되는 사람, 원스타 되는 사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바꾸래요. 누가 바꾸라는 건 민정에서 바꾸라 그랬어요. 국방에서, 야, 우리가 적법하겠는데 왜 바꿔?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뭐라고 내려왔는데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건 못 바꿔요. 이랬어요.
뭐 이유가 있어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오라 그럽니다. 그 남대문 총장이 갑니다. 둘이 좀 드센 사람인지. 저 노 대통령 담배 피우고 남대문 총장 담배 피거든요. 담배를 물고 뭐 하니까 남 총장이 나도 담배 좀 주셔. 그래갖고 주더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인간적인 맛은 있어요. 둘이 맞담배를 피면서 설전을 했답니다. 자, 내가 대통령 통수권자인데 내 지시로 바꾸라 그랬는데 당신이 왜 안 바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때 얘기하는 게 남 총장이 일신전속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신전속권. 그게 뭔가 하면은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모든 게 나한테 다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지만은 준장 진급자 선별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6번에 위임돼 있다. 총장이 리더로 있는 6번에 위임돼 있고, 따라서 6번에서 결정한 거는 내가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일신 전속권. 나한테 다 속해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나 단 이게 6번서 한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고 불법이라면 그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인정해야 된다. 이건 위임대 일신 전속권에 따라서 내가 한 거를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게 대통령 권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통령이 하면서 담배 물고 맞네? 오케이 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대결에서는 그걸로 끝났는데 이 뒤끝이 남잖아요. 뒤끝이 구말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육군의 반란으로 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 집권한 사람들은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가지고 가장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거를 비토를 놨죠. 다시 해와 다시 와. 뭐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굴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번서 한 진급심사가 공정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군 검찰이 6번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때 최강욱 씨가 이제 검찰관이었죠. 군 검찰이었죠. 근데 결국은 핵심인 인사참모부장 총장은 기소하지 못하고 그 밑에 중령급 장교들 몇 사람 이렇게 기소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분들의 육사 동기들이 성금을 걷어서 변호사병 만들어주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모여서 총 가진 군인들이 치고 나가면 뭐 쿠데타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네. 그럴 무렵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진가 하면 남재준 씨가 이끄는 육군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뭐 부정 진급시켰다 하면서 진급을 비난하는 찌라시가 뿌려집니다. 국방부 앞에 그 서문 앞에 가면은 그 뭐 숙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뿌려집니다. 제가 이 사건을 꽤 따라갔었어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게 육군 헌병단이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뿌렸는지 거의 밝혀냈습니다.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번에 뭐 국회에서 뭐 하나 위원장 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근데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난 다음에 이명박 때는 남재준 씨가 이제 이명박 라인을 쓰지 않았고 박근혜 때라도 밝혀서 했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 버렸는데 그 세력들이 많이 살아있죠. 이때 했던 사람 중에는 기자 출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을 잡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은 노력했고 청와대와 육군은 치열하게 대립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군을 잡는 방법 중에 처음에는 군 진급권을 가지고 자기가 뺏어갖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딱 일신 전속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을 통해서 군 검찰이 지휘관 당신 문제 있어 하고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 군 검찰권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 때는 범죄자조차도 써버리거든요. 범죄자들이 용감한 경우가 있어요. 조건부로 합니다. 너 이걸 큰 공을 세우면은 너 사면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자를 죄수 대대도 만들고 러시아에서 또 우리도 옛날 실미도 부대가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 가서 특수한 공을 세우면 봐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군 사법부가 결정한 거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령관이. 그래서 군에서 사법부가 세지 않은데 군의 검찰권을 제대로 확립하게 되면 사령관 다 잡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게 노무현 정부의 2차 군 제압작전인데 그것도 이제 아까 그런 6번 수색을 통해서 벌어졌다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지나갔던 게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정부의 실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검찰만 제대로 잡으면 검찰이 어쨌든 경찰로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사권으로 모든 권력기관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국정원도, 국세청도, 감사원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처음엔 잘 따라하다가 대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숨겨놨던 공수처를 꺼내면서 그걸 만들겠다고 밀어붙입니다. 이미 법은 통과됐지만 조직을 만들려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길닦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 그렇게 권력기관은 잡아도 이 일부 언론기관은 쉽게 안 잡힙니다. 이 전통이 있는 동아, 조선, 100년 된 신문들은요,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면 언론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종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씩 재승인 3년마다 하면서 굴복시킬 수가 있죠. 공중파인 MBC와 KBS는 정부가 대표자들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이미 잡은 거고, 그럼 이제 몇 개 남은 언론만 잡으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정부가 워낙 실정을 많이 했고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게 문제를 삼고 하니까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검언주차기를 시도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동재 기자가 취재의욕에 불타서 열심히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거를 거꾸로 이용한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걸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갖고 싸워야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갖고 문제 제기하면요, 이건 참 비겁한 거 아닌가요? 저도 옛날에 취재 과정에서 뭐 전문 종교기관을 취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갔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도하지 않았지 않냐, 당신들이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사과하래요. 그래서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진심으로 사과하래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일부는 웃더라고요. 저 기자 배짱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 야 이게 진심이야. 그럼 야 진심으로 하래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자기들 다 모인 데서 사과래. 다 모아놔,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고. 그렇게 뭐 기싸움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기자들을 누르는 세력들이 있어요. 응? 사소한 거,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하는 건데 기사로 말 안 한 걸 갖고 떠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보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강요죄라고 하는 희한한 죄목을 거론해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를 시범 케이스, 희생양으로 삼아서 다수의 언론의 입을 다물겠다는 건데, 이 사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연 씨가 꾸몄던 장자연 사건, 공작 사건과 비슷하죠. 장자연 씨가 여러 언론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다 허구였죠. 근데 그거 몇 번 들어서, 장자연 씨 책을 냈던 사람들이 장자연 씨가 거짓말 한다고 알 정도면 그 몇 번 들어본 사람은 누군지 저도 의심스러워서 잘 보도를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을 떠날 때 자기가 분리해서 비행기표 이렇게 타고 떠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도와준 세력이 있습니다. 네. 장자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마음대로 하게 해준 것도 공작이고, 떠나게 한 것도 공작입니다. 네. 이러한 공작들이 여러 개 있다 보면은 처음엔 정권이 협조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변해서 바뀌게 돼요. 이게 뭐지?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한동훈 검사장도 문정권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자, 언론이 취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뭐 무리수를 뜰 수도 있겠죠. 윤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를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일부러 시비 거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냐 이겁니다. 이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이 최순실 사건도 언젠가는 밝혀야 돼요. 뭐 최순실 박근혜 스캔들에서 게이트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했던 사람들은 책을 낸 게 있고, 뭐 이거에도 여러 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볼 텐데, 최순실 사건을 확대시킨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상당히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데 1등 공신인데, 한 사람은 부동산 문제고 또 한 사람은 미투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있죠.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으로 날아간 사람이 상당히 재기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문정부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일부 언론,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검사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하는, 이게 바로 공작입니다.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나서서 하는 공작만 공작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공작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겠지. 국정원 댓글 사건 그렇게 몰아붙였으면 자기들도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봐야지. 이인영, 박진원 씨 같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에 임명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 라는 것 발생 자체가 위험하고 공작적이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 정권은 공작을 밝혀내야 돼요. 장자연처럼.
시인하지 않고 그냥 문 깨고 갑니다. 네. 정의연이 어떻게 돈을 모았고 뭐 한 것들이 있는데 다 문기적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검찰도 지금 잘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네. 권력을 놓친 순간에 자기들이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버티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언론이 천병이라고 보고 이렇게 언론을 누리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 언론 공작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지키고 언론을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언론 공작, 언론 공작. 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실세들이 이 언론을 이렇게 하자고 한 세력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지. 권위주의 정권 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마 지금 안기부가 되게 그리울 겁니다. 공수처 빨리 만들고 싶겠죠. 이러한 정권의 공작을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론 공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